지난 2016년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결국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 지위를 인도에 넘겨주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은 중요한 생산국이자 소비 시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같은 내용은 모두 신차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중고차 시장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시장의 규모는 378만 대로 국내 신차 시장이 연간 170만 대에서 180만 대 정도인 것을 감안해보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중고차 거래하면 대표적으로 서울 장안평 중고차 매매 시장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이곳 장안평이 소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의 대표 지역으로 손꼽히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그 가려진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은 장안평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이곳의 지명은 장한평이었습니다. 그것이 일제치하에서 장안평으로 바뀌게 됐고 광복 이후에도 그 지명은 그대로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지하철 5호선 개통 당시 서울시 지명위원회가 장안평이라는 이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장안평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친숙합니다. 1979년 도심 부적합 산업으로 분류돼 10km가 떨어진 지금의 장안동에 자리 잡게 된 중고차 시장이 지금 장안평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초기에 1980년대가 이제 활성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외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중고차 단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명망이 대단했던 것이 바로 장안평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장안평 하면은 자동차의 모든 것을 해결되는 곳 이런 이미지였었죠.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의 창출,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하면은 바로 장안평이라 할 정도인데 사실 그런 의미가 바로 장안평에 스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며 지난 1996년에는 중고차 구매자들을 위해서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는 선구자적 역할도 맡아왔습니다. 당시에는 중고차를 실제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파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안평의 중고차 가격 표시제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장안평은 믿을 만한 중고차 매매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장안평은 기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중고차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그 규모는 신차 시장의 2배까지 늘었지만 장안평은 그 화려한 성장에서 벗어난 듯 쇠락한 분위기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중고차 시장은 여느 때보다 심한 경쟁 상태에 놓였습니다. 인터넷 발달과 개인 거래 그리고 대기업의 진출 등으로 소비자들이 차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중고차는 다 있고 구하지 못하는 부품이 없는 곳이지만 장안평 중고차 시장의 이미지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40년 동안 슬럼화되면서요. 소문이 나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았거든요. 또 일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내려서 근처 매매 상사 지나가다가 뭐 호객행위라든지 이런 거 저거 하게 되면 두려움을 많이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회피 대상이 되는 회피 지역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손님이 오지도 않고요. 여성 혼자서는 마음 놓고 차를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객이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시장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국내 중고차 시장은 여전히 성장 단계고 미래에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산업 중 하나라는 평가입니다. 보통 이제 신차 규모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중고차 시장이 선진형으로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국내는 거의 뭐 2배 육박할 정도로 시장이 커졌는데요. 충분히 3배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파이를 키우고 먹거리를 많이 만들고요. 여기다가 수출 중고차까지 가미한다면은 산업적인 것도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 창출, 먹거리 확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중고차 수출량은 2012년 37만 대를 넘어서 최고점을 찍은 후 이후 매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세한 업체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외국 중개인에게 판매하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결국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장안평에 대해선 자동차와 관련한 5천 명이 넘는 전문가들과 인프라, 중고차 시장의 네트워크 등 수출 그래프를 끌어올릴 힘을 갖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또 입소문이 많이 나게 되면은 자동차의 모든 것 여기서 다 구할 수가 있고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고요. 이미 그런 인프라에 대한 것들은 갖추고 있는 것이 장안평이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시켜주냐, 또 이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끔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느냐도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잠재력을 가진 중고차 시장. 그 시장의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운전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안평 중고시장은 그 역사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장안평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업체는 1,900여 개를 넘어섰으며 이곳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수도 5,400명 이상입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업체가 1,000여 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곳에서 수출하고 있는 중고 부품만도 연간 700억 원대를 넘어서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안평은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고 38년이나 된 노후된 시설은 장안평의 장점을 깎아내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를 맞았지만 여전히 옛 모습과 오래된 시스템을 간직하고 있는 장안평은 그 변화를 쉽게 따라오지 못했던 겁니다. 문제는 장안평은 변화를 원하고 있지만 개별 건물, 개별 업체로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묶여있어 보다 큰 틀에서의 계획과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동구 용답동과 동대문구 장안동, 답심리동 일대에 분포한 중고차 시장의 크기는 50만 8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이곳이 국내 최대 자동차 시장이라는 명성은 여전하지만 달라진 중고차 매매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재개발을 맡고 있는 정책적 판단이 장안평의 시간을 묶어둔 것일까요? 장안평은 지금 유통 업무 설비라는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 있습니다. 유통 업무 설비라는 거는 국토계획법상의 기반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도매센터라든가 창고, 화물 터미널, 자동차 운송 사업, 창고업, 도매업 등에 이용되는 그 사무소, 점포, 아니면 그 효용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 이런 것들을 위한 시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 외의 목적으로 이걸 좀 바꾸려고 한다거나 증축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건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정을 하면은. 유통 업무 설비의 본래 의도는 비슷한 업종이 인접한 장소에 모여 상호 간에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건물 소유주들이 개별적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세요. 아니 땅에 왜 국가가 매매센터를 지어라 말아라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그린벨트나 이런 것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그 제한이 어느 정도까지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라면 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걸 위해서 목적에 맞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마음대로 쓰지는 못한다는 거죠.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됐던 것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미래가 밝았고 장안평의 입지나 환경이 그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문제는 달라진 상황에 대한 대처가 지연되면서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통 업무 설비를 해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정을 할 때도 명분이 필요하지만 해제를 할 때에도 그에 합당한 이유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마련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10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떤 경우에 물류 터미널 우리가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좀 딜레이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10년간 지연되고 결정되지 못한 계획 때문에 장안평 중고차 시장은 지금 명성에 걸맞지 않은 낡은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장안평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생이라는 것이 기존에는 흔히 말하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어떤 변화만을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방식들이거든요. 근데 도시 재생 시대에서는 물리적인 변화도 변하지만 비물리적인 변화들이 있잖아요. 뭐 주민의 어떤 자생력이랄지 뭐 어떤 축제 개최랄지 어떤 그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탑재됐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이렇게 뚝딱뚝딱 짓는 그런 것들이 아닌 뭐 조금 더 이제 다른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를 가져가 보자라는 게 취지인 거죠. 활기 넘치던 지역에 시간이 흐르면 사람과 자본이 빠져나가고 쇠퇴하는 곳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곳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경제 기반형과 근린재생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장안평 중고차 시장은 근린재생 중 중심 시가지형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낡은 집만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계획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장안평은 유통 업무 설비로 묶여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만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선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 등소유자가 동의를 해서 가는 구조예요. 근데 그 토지 등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전체 4분의 3, 75%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동의를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해야지만 그 다음 관리 처분을 가고 왜 정말 동의를 안 하는 분은 현금 청산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5%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장안평의 미래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제 재생 활성화 지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지금은 그게 이제 고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정비 사업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그 지구 단위 계획과 정비 사업만으로 못하는 일들을 이제 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그런 그 공익 시설, 이제 공익 그 시설에 한 뭐 이렇게 20% 공익 기여를 받아서 그런 박물관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공공 임대 산업 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장안평 일대는 지금과는 다른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도시재생 활성화,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서 추진되는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13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도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는 문화 관광을 연계한 도심산업 거점 지역으로, 낙원상가 일대는 역사성과 전통사업을 연계한 거점으로,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장안평 일대는 자동차 유통산업과 수출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선보이고 있는 장안평의 청사진은 무척이나 화려합니다. 대형 주상복합 건물 안에는 자동차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부품과 튜닝 관련된 업체들도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을 위한 문화시설과 상생 공간까지도 만들 예정인데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장안평은 이 같은 큰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빈 땅이 없는 서울, 낡은 도시를 방치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만들기보다는 재개발, 재생처럼 재자를 붙여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게 됩니다. 사람도 생로병사가 있듯이 도시도 그런 주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성하게 성장하던 시기가 있고 그것이 뭐 우리가 노후로만 해도 30년, 40년 넘어가면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일단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게 되면 그게 이제 시가지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대문 도심이 가장 이렇게 사이클이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는 그게 이제 돌림노래처럼 순차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거거든요. 지난 3년 동안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궁극적으로는 시설물의 개량도 필요하지만 그런 산업의 생태계, 소위 말하는 산업의 생태계도 유지 또는 강화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어떤 새로운 교육이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판단들이 있는 거죠. 장안평 일대의 도시재생 활성화와 관련해 서울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서울시에 이제 중고차 매매 단지가 여러 군데 있긴 하지만 뭐 부품이랄지 정비랄지 이런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하나로 모여 있는 지역이 장안평밖에 없어요. 또 제조업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장 가능성에 저희는 좀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0년 전 주민의 현대화 요구에서 시작된 고민을 도시 재생으로 풀어나가려는 서울시. 거기 이제 재생 지역이면서 그 장안평 중고차 단지는 정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행정 절차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정비의 안을 만들었고 그 이제 구청에서 이제 주민 설명회 공람 거쳐가지고 저희 시로 이제 오게 되면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을 하게 되는데 뭐 그 와중에 지금 저희가 이제 만든 안에 대해서 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장안평 시장 내 자동차 종합정보센터가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업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또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곳입니다. 제일 이제 우리가 장안평에서 큰 인상을 받은 건 뭐냐면 이분들은 가업처럼 이거를 자기는 도로 운영을 하겠다,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전제가 이미 여기는 깔려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매매센터가 간다라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일단은 가장 이제 여기 장안평을 개발하는데 큰 핵심이에요. 향후 장안평 매매센터에는 애프터마켓 플라자라는 이름의 자동차 산업 복합 단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차와 관련해서는 국내외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의 허브 지역을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용적률 600%로 들어오게 돼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가 매매센터라는 특성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매매장 또는 그 밖에도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박물관, 전시장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자동차 관련 용도로 보고 있어요, 저희가요. 그게 50% 이상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주요한 지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가 자동차로서의 어쨌거나 하나의 메카 기능은 분명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주민들 간의 모든 합의가 끝나면 현재 105%가량에 불과한 용적률이 600%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상 대지 면적의 6배에 이르는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지하로도 지하 6층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중고차 시장 성장에 대한 기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이 30만 대에 이른 한국. 전문가들은 100만 대 이상도 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개발계획안을 보시면 플라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광장 문화처럼 사람들이 좀 버글버글하게 모일 수 있는 곳.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것을 여기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변화로 얘를 생각을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 없는 공간으로 유통에 있어서는 자동차 유통의 새로운 메카를 만들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안평 계획에는 75%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건물들을 모두 헐고 새로운 대형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하는 25%는 원하지 않아도 이 계획에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현행법상 지역의 발전과 다수의 이익을 위해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쌍심지 취재진은 의견을 말하고 있는 75% 혹은 25%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또 다른 의견을 듣게 됐습니다. 장안평을 지탱하고 발전시켜온 또 다른 축인 임대 상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어느 곳에도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에 제작진은 크게 놀랐는데요. 이곳에서 30년 이상을 보낸 사람들이지만 개발 이후엔 어쩌면 볼 수 없게 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늘 그렇듯 현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발에서 제외되고 내몰리고 그곳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 또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장안평 도시재생 사업의 대상은 단순히 중고차 매매 분야뿐만이 아니라 부품과 튜닝 등 다른 업종도 포함해 일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죠. 네네. 반대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네네. 그런 분들이 어쨌든 거기가 사유지니까 네. 그런 분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반대를
안 하시는 반대가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네네. 뭐 그런 사업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 그 법적 동의율은 75% 이상이 나와야지 이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살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자인 경우에는 새로 짓게 되면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 증식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세입자인 경우에는 새로 건물 짓게 되면은 임대료 자체도 못 내고 쫓겨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천직으로 생각해서 수십 년 종사를 했는데 그냥 쫓겨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율 75%는 재생지역 내 건물주 혹은 상가를 가진 사람들의 동의를 말합니다. 자신의 의견과 달라도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25%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젊음을 보내고 이제는 중년이 됐지만 자신의 건물을 갖고 있지 않은 세입자들은 결정 과정에서 의견조차 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영세 상인들, 임차인에 불과했던 상인들은 뭐 그 권리금 폭탄 돌리기가 이제 끝나듯이 폭탄이 터져버리는 일과 같이 이제 자기들의 권리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근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근데 지금 이런 사업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수많은 중고차들은 공사가 진행되면 인근 대체지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품 단지의 영세 상인들과 세입자들의 거처는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반대해요, 우리는. 아, 반대하십니까? 네. 아, 왜 반대하세요? 만약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네. 뭐 완공이 될 때까지는 그 오랜 기간을 저 가게를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손해가 많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대체부지 얘기도 하던데요.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대체부지는 뭐 확실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요. 아, 그 확실하게 얘기 안 해주던가요? 네. 35년간 이곳을 지켰지만 재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건물주 혹은 상가를 갖고 있지 않은 임대 상인이라서일까요? 요즘 장사는 잘 되세요? 안 돼요. 왜? 새로운 방도를 사겨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손님 많이 잃으셨어요? 아니 뭐 이런 거보다 원래 손님들이 이제 다른 데로 같이 이사 와 버리니까. 아, 왜 개발하려고 할까요? 먼저 시에서 먼저 이런 거 이제 더 크게 하려고 그러겠죠. 크게 하면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현재 있는 사람들은 안 좋아지는 거죠. 다시 큰 매장이 돼서 다시 이 사람들이 나갔다가 다시 입주를 하려면은 보증금이니 권리금이니 뭐니 엄청 많이 세게 달라할 텐데 이 서민들이 어떻게 와요? 못 들어오지. 대부분 한번 나갔다 하면 못 들어오는 거지. 비싸가지고. 내가 사는 지역이 발전하고 내 가게가 더욱 번성하게 된다면 누구든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 임차인, 영세 상인들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재생 사업이라는 것들이 저희 공공에서 뭐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어떤 종사자분들의 힘이 되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장안평 지역에 도시재생 지원센터라고 네네. 이건 이제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한 어떤 기관 그런 건데 거기서 이제 부품이나 뭐 중고차 매매, 정비 뭐 이런 종사자들 하나하나 저희가 의견 수렴을 계속 하고 있는 일종의 공공 통로입니다. 의견 수렴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재생사업이 지향하는 방향은 재생사업이라는 풀무지를 끝낸 뒤 불씨가 많이 남겨져서 행정 지원이 끝나도 스스로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는데 결국 우리는 그런 걸 운영한 경험이 없고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신뢰의 형성과 구축, 그것의 지속
이게 가장 성공을 위한 키라고 봅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마련된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연구원 할 것 없이 적지를 선택하라면 장안평을 꼽습니다. 때문에 사업의 비전에 대한 의구심은 일부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본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도시 발전을 계획했다면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서민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꼼꼼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쌍심지가 장안평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에 관심을 가진 것은 개발의 그늘에 놓이게 될 사람들의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장안평을 지탱해온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영세 상인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전해달라는 한 상인을 만나 어렵사리 촬영했지만 그 상인은 얼마 후 제작진에게 자신의 인터뷰를 꼭 빼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익명으로도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지만 권리금을 받아 나갈 상황은 되지 않을 것이다. 장안평 일대가 개발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공사가 끝난 후 임대료가 오른 건물에 입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결국 공사가 시작되면 나는 장안평을 떠나겠지만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나의 가장 큰 고민은 새로운 일터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 상인은 세입자였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서는 안 되는 세입자였다고 말했습니다. 38년 동안 국내 중고차 시장을 견인해온 장안평 시장은 이제 새 단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동차 시장의 메카로 수출을 주도하는 곳으로 그렇게 찬란한 청사진이 나왔지만 어느 곳에서도 영세 상인을 위한 대책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도시 재생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곳 장안평에서는 다른 재개발, 재건축처럼 도시 재생을 맞이한 영세 상인과 세입자들이 또다시 어디론가 내몰려야 하는 아픈 현실이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